예, 제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참 마음이 아려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논평을 하려고 다른 걸 준비했는데, 예. 그것보다는 내일 대통령 생신이니까, 예. 작년에 한번 대통령님께 전달됐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거 작년에 썼던 편지입니다. 예. 작년 시점으로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퇴색하고 계절과 절기가 사계절이 변하여 한겨울로 바뀌는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일상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출장길에 오르고 또 출장에서 있을 다양한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손과 눈은 유튜브 방송을 찾아 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 초대 규탄대회 방송을 바라봅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동지들의 함성이 국회의사당을 들어 한강물에 던지울 듯한 포효가 느껴질 만큼 동지들의 함성 속에 맺혀있는 한과 서름의 음성을 들으며 비록 현장에는 가지 못했어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같은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안 계신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지금 온통 썩은 내음으로 악취를 풍기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자격도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마치 먹을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밀림의 하이에나와 같이 눈을 부라리고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신 그 자리가 이토록 커 보이고 공허해 보이긴 처음입니다. 과거 김대중 뇌물연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솔직히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상했던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커다란 산이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이 몰려오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국민 행복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합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언론, 종편, 방송, 찌라시들의 편파를 넘어 악의적인 보도로 무미한 국민을 세뇌시키고 선동해 갈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돌보셨던 대통령님의 국가와 국민을 섬기시는 그 신념으로 인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국회 234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실로 정치인에 대한 특히 탄핵을 찬성했던 당시 여당 국회들과 곧바로 새살림 차려나간 배신자들의 작태를 보고 우리 동지들은 그 분노와 슬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헌재 앞 삼성동 그리고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중호하며 탄핵 무효를 외쳤었습니다.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웠던 겨울도 우리의 분노와 울분을 이기지 못했었지요. 예년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연말연시를 보내서 했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에도 우리는 태극기 하나 들고 대화문에서 탄핵 기각, 탄핵 무효, 국회 회산을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지난 3월 1일에는 무려 세종로에서 남대문, 을지로 종로까지 태극기를 든 인파가 건국 이래 최대 인원이 모인 집회가 또 열렸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거짓과 음모와 선동을 올리킨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꺼져버린 촛불과 횃불을 보며 우리는 탄핵 각하의 희망을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지난 수개월간의 부르짖음과 외침은 우리 애국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었지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무참한 법의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목숨이 그렇게 유명을 달게 했던 참으로 아픈 시간을 우리는 보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삼성동으로 돌아오시던 날 밤
그때 차 안에서 손을 흔드시며 웃어주셨던 그 모습 뒤에 비춰진 당신의 눈물, 애써 감추려 하셨지만 끝내 그 눈물을 참을 수 없으셨던 대통령님의 그 심경을 왜 우리 국민이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 심경을.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그토록 치를 떨며 증오했던 배신의 정치와 배신자들은 지금 호가호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총선 때 대통령님께 눈도장을 찍으며 몰려들었던 그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 능력을 인정하여 임명했던 그 장차관, 수석 총리는 지금 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그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통령님과 사진 한번 찍고 그 사진 가지고 유세하며 온갖 행태와 작태를 부렸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대통령님 지우기와 씻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한 사람만은 오늘도 목에 핏줄이 터져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탄핵무효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고 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그 눈사람을 뭉치기에 필요했던 작은 돌, 그 작은 돌이 되겠다며 자처하여 그 모든 호사 다 팽개치고 가시밭길을 걷고 고통의 칼날에 선 의리의 정치인,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신뢰하셨던 그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고 낙심과 절망의 고개를 떨구며 의기소침해하던 우리 국민들의 심장에 다시금 불씨를 살린 소중한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아시지요?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신념과 정신을 이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파 정신적 지주, 우리 우파 아이콘 대통령님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게 할 바로 그 곰 같은 사람, 조원진이란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버티고 인내하고 또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엊그제 재판을 마치고 후상초로 향하시던 대통령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동지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던 그 모습,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을 전해 들었던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콧등이 짜릿해졌으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워옵니다. 대통령님 보셨습니까? 대통령님 들으셨습니까? 서청대로 돌아오시던 길, 구치소 앞길에서 옛 몇 날 며칠을 밤을 지새우며 대통령님을 걱정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여드리고자 호송차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운전했던 애국 동지들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까? 호송차를 향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셔라고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흔들던 우리 동지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대통령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지키려는 당신의 국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식사 거르지 마셔야 합니다. 아프면 의사도 부르시고 병원에도 가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하고 반드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장시간 법정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일반인도 어려운 일인데 흔들림 없는 그 자세,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그 의연함과 결기, 그 어떤 정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모습,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그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벌어졌고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위선, 음모와 흑색성전의 악랄하고 더러운 가면과 그런 더러운 탈이 벗겨져서 정의와 진실 앞에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져서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회행하고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대통령님이 재임 중에 계실 때 좀 더 대통령님을 향한 지지가 부족했음에 대한 후회가 한없이 밀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좌파가 그렇게 득실해하는 동안, 좌파가 그렇게 득실거리는 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에 정말 대통령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자리의 소중함과 왜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였는지, 대통령님이 하셨던 그 업적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것인지 일찍 알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메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님이 만드셨던 그 이름을 가진 그 정통성을 가진 대한의 애국당을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헌시사처럼 지웠던 우리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우리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이 대한애국당을 통해 대통령님을 우리 당원 총재로 우리 당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재임 중 다 못다 하셨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위대한 전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대통령님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깜도 안 되는 자들의 작태를 바라보며 대통령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파서 몇 자 적어봅니다. 존경하고 경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역적들, 그 배신자들은 이제 기억에서 지우셔야만 합니다. 아니 지워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신이 누구이고 애국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동지들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우리 대통령님의 생신날입니다. 서청대에 홀로 계신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대통령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진정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JJ 홀림. 이 몸이 죽어 한 줌에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대통령님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빈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에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빈단다.